네, 이번에 다루게 될 내용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과실을 물을 것인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행 사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된 사례 한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피해자분이 카바레에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이제 밖으로 유인해서 계단에서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이제 완강히 반항을 하다 보니까 언성이 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제재시키고 성폭행을 하려는 가해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내 차에 타고 경찰서로 가자라고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는 그분의 차에 탑승하고 경찰서로 가자는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서 가는 목적지의 행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피해자 측에서 이상하다 싶어서 왜 이 길로 가느냐 하니까 그냥 시킨 대로 가자고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려달라. 계속 간다는 것을 나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반항을 하는데 이 가해자가 갑자기 행동을 돌변해서 피해자에게 역시 성폭행을 다시 시도하려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을 가하고 감금을 하고 이런 협박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서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여기서 빨리 좀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밤에 술을 마신 여자분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완강히 거부반응을 보이니까 역시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강한 언행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명 위험을 느껴서 그 순간을 탈피하고자 결국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이제 사고를 입은 경우. 앞에서는 두 번째 사례나 실제로 이제 뛰어내리는 행위 자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그 위험을 탈피하고자 이루어진 본능적인 행위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측, 그 보험사가 되겠죠. 어차피 이제 운행을 하다 사고 났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의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다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게 된 행위, 거기에 대한 이제 주의를 제대로 조금 하지 못한 행위, 차에서 뛰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 하지만은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뛰어내려 가지고 손을 확대한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일부 과실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의 주장을 상대측이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그 사항 자체가 범죄 행위를 탈피하고자 하는 그 본능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협박, 그 다음에 감금, 폭행 같은 생명 위험을 느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능적 행위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또는 그 상황을 인식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 하고 해서 결국 피해자 과실을 묻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판결 사례를 가지고 성폭행을 피하고자 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에 대해서 과연 잘못을 물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